그 1초에 살아남을 수 있는 글을 첫째는 써야 되는데 그게 뭐냐? 결론이. 명쾌하게 내가 첫 번째 결론을 어떻게 정리해 주느냐에 따라서 살아남고 죽고가 딱 결정된다는 거예요. 1초 안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많이 했던 것들 중에 내가 가려고 하는 것과 그 회사랑 나랑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경험들을 가지고 어떻게 코드를 맞추는 작업을 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거죠. 자, 안녕하세요. 오늘 그 맥킨지식 기획의 문서 작성 강의를 맡은 신정수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날씨 일기가 굳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셔가지고 아무튼 여러분들에게 뭔가 이렇게 도움될 수 있는 그런 강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기업 정경련에서 각 대학 총장님들에게 보냈던 자료예요. 여기서 기업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기획의 문서 작성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모든 매뉴얼이고 뭐 기계들이 전부 다 영어로 돼 있으니까 영어 좀 해야 된다. 프레젠테이션 중요하죠. 그다음에 컴퓨터 활용 능력.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저희보다 잘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뭐 자격증 같은 거 한두 개는 3칸 중에 2칸 정도는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 취업하려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컴퓨터 자격증 한 2개 정도는 뭐 모스가 됐든 워드가 됐든 2개 정도는 따가지고 거기다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전부 다 가산점으로 이렇게 평점이 돼요. 그래서 오늘 이제 기업이 가장 원하는 스킬 중에서 기획의 문서 작성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자, 우리가 이제 문서 작성의 기본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문서는 이 전부 다 허점투성이에요. 그래서 뭐 보통 이제 우리가 제안서를 쓰든 사업 계획서를 쓰든 회사 내에서는 거의 뭐 90% 이상의 어떤 서류들이 다 실패한다. 그럼 이제 그 실패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많이 쪼개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을 많이 잘라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은 학생들이 생각을 잘라내는 쪼개는 방법을 잘 몰라요. 그냥 퉁쳐가지고 문서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뭐 여러분들이 당면에 있는 자기소개서의 어떤 사례를 하나 가지고 이야기를 해봅시다. 예전에 우리가 뭐 저희 때 대학을 공부하고 졸업해서 이렇게 취업할 땐 자기소개서를 보통 이런 걸 썼어요. 뭐 성장과정, 장단점, 지원 동기, 미래 포부 뭐 이런 거 가지고 썼거든요. 요즘 이제 과도기라해서 저런 걸 가지고 쓰는 회사도 있습니다만 이제는 역량 기반 지원서를 쓰게 돼 있어요. 그래 문항 자체가 뭐 단순하게 성장 과정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 여기도 예시 들어준 것처럼 아주 문제가 복잡해요. 자, 이런 문제가 복잡한 것은 이 문항은 사실은 기업이 여러분들에게 알고 싶어하는 메시지가 있어서 문항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탁 던진 메시지거든요. 그럼 이걸 여러분들이 탁 받아가지고 지금 내 입장에서 글을 쓰게 되면 이런 글을 써요. 그냥 이 사람은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이 사람은 지금 여기에서 4가지를 궁금해하고 있거든요. 너가 문제를 개선하거나 해결한 경험, 상황, 행동, 결과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 상황, 뭐 행동, 결과를 알고 싶다고 해서 딱 던진 문서인데 여러분들은 이걸 가지고 그냥 평소에 우리가 쓰던 것처럼 서론본론 결론으로 한 문장에다가 쭉 적어버리잖아요. 그럼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4가지를 알고 싶다고 던졌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로 그냥 퉁쳐서 글을 써버리니까 내가 알고 싶은 것을 정확하게 전달을 못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만약에 그 사람이 4가지의 질문을 던졌다. 그러면 가능한 생각을 쪼개는 거예요. 경험, 상황 및 문제점, 문제의 원인을 규명하고 이 원인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노력을 했고 그리고 이것이 결과가 어떻게 나왔고 이 경험이 회사에 어떤 기여를 하겠다는 것을 생각을 쪼개가지고 나열을 해서 글을 써주면 전달력이 훨씬 높죠, 사실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자기소개서를 쓴 걸 가만히 들여다보면 회사에서 저런 복잡한 메시지를 딱 던졌는데도 불구하고 텅키로 그냥 한 줄로 쫙 해갖고 편집글로 쭉 썼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전달 못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한 많이 쪼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좋은 문서라는 게 어떤 거냐. 내가 원하는 시간 안에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사람이 움직이거나 내가 하라는 대로 그 사람이 뭔가 따라오는 소리가 좋은 소리죠, 사실은. 예. 저도 회사 다닐 때 제 옆에 뭐 칭화대학교 나왔던 그 동료가 문서를 딱 만들면 걔는 막 보통 막 10장, 20장씩 막 만드는데 되게 부러웠어요. 저는 만들면 길어야 2장, 3장밖에 안 되는데 그 친구는 막 15장, 20장씩 금방금방 만들더라고요. 되게 부러웠어요. 아, 세월이 지나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친구보다 제가 만들었던 문서가 훨씬 가치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근데 이제 이런 좋은 사례를 하나 보여주면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가능한 한 생각을 명쾌하게 전달해서 결론부터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결론부터 이야기된다. 예. 그럼 뒤집어서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 작성할 때도 첫 번째 딱 줄에는 어떤 항목이든 간에 첫 번째 줄에는 뭐냐? 결론이 붙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 왜 지원했냐? 현장에서 6개월 동안 일해본 경험을 갖춘 인재다. 예를 들어 타이틀을 딱 정했어요. 그럼 그 타이틀 하나가 사람의 눈을 멈추게 만들잖아요. 얘가 어디서 경험했지? 밑에 거 자세히 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보통 이제 그 결론이라고 탁 얘기하는 것이 이제 뭐 은유적이라든가 형용사적인 문장을 쓰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뭐 CJ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설레이는 기업 소설을 써라 이 자식아. 뭐 이렇게 하고 휙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짧게는 4년, 길게는 뭐 한 7, 8년 학교를 다니잖아요. 근데 이 자기소개서 한 장이 날아가서 그 사람하고 나하고 첫 대면을 하는 건데 이 서류가 정말 사람을 걸릴 때 1초밖에 안 걸린다는 거예요. 그럼 그 1초에 살아남을 수 있는 글을 첫째는 써야 되는데 그게 뭐냐? 결론이에요. 명쾌하게 내가 첫 번째 결론을 어떻게 정리해 주느냐에 따라서 살아남고 죽고가 딱 결정된다는 거예요. 1초 안에. 예.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가장 간략하게 서류를 쓰되 결론부터 이야기하라는 것. 예. 어떤 소리가 좋은 소리냐? 이런 거 이제 사람들이 많이 물어요. 어떤 날은 올라가면 결제가 팡팡팡팡 떨어지는데 어떤 날은 올라가면 되게 혼나고 이렇게 나오는 날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뭐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되게 이렇게 제가 눈치가 되게 빨랐던 것 같은데요. 저희 어머니인데 저희 어렸을 때는 뭐 1,000원짜리도 큰 돈이었거든요. 엄마 1,000원만 용돈 주세요 이러면 저희 어머니가 어떤 날에는 그래요. 야 아들 무슨 1,000원이냐 여따 2,000원 가져라 하고 탁 줘요. 요구했던 게 1,000원밖에 안 되는데 2,000원을 탁 주는 날이 있는데 어떤 날은 또 가다가요. 어머니 500원만 주실까요? 이러면 우리 어머니가 야 이놈아 맨날 니는 돈만 달라 그러냐 그러고 막 학교까지 쫓아오는 날이 있었어요. 도대체 우리 엄마는 종잡을 수가 없잖아요. 어떤 날은 2,000원 주고 어떤 날은 500원 달라 그러는데도 막 학교까지 쫓아오는 날이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 급여 날부터 시작해서 엄마가 한 열흘 정도 부자예요. 우리 어머니가 한 열흘 정도 지나니까 주머니에 돈이 없어지니까 사람이 이제 날카로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결제 맞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내 위에 상사가 기분 좋은 날 있잖아요. 그럴 때는 탁 올라가면 뭐 바로 결제 딱 떨어지는데 뭔가 이게 안 좋은 날에 딱 가면요 잘 됐는 서류도 막 뒤로 빠꾸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건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그런데 윗사람들이 볼 때는 꼭 서류에 필요한 것들이 빠졌거나 아주 그 잘못된 것들을 아주 희한하게 잘 집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소리가 좋은 소리냐? 업무를 지시한 사람의 어떤 요구가 반영이 꼭 돼야 된다는 거예요. 반영이 돼야 된다. 여기 보면 뭐 상사의 예상하지도 못했던 어떤 선례나 사례를 갖다 이렇게 붙여서 보여주면 출처라든가 근거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건 굉장히 신뢰도를 높일 수 있어요. 응? 그러면 여기에 어떤 한 사례인데 제가 아시는 분이 이제 뭐 국립대학교에 이제 사무관으로 이렇게 승진이 돼가지고 모 대학교에 이렇게 갔어요. 갔더니 그 부총장님이 되게 잘해주시더래요. 낯선 학교에 이렇게 갔는데 되게 잘해주시면서 하는 소리가 식사를 탁 사주면서 사무관님 제가 이번에 당신이 이렇게 밥 사주면서 부탁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내가 학교 관용차인 소나타를 타고 지금 일을 보러 다니고 있으니까 좀 이게 좀 뭐하니까 차를 하나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친구가 뭐 밥도 얻어 먹었으니까 자기 딴에는 부총장님이 낯선 곳에 가서 살갑게 대해주시고 밥도 사주고 이러니까 얼른 서류를 하나 써가지고 딱 위로 올렸어요. 근데 저게 결제가 안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저인데 보냈어요. 야, 이게 도대체 왜 결제가 안 떨어집니까? 하고 딱 보냈는데 저는 딱 보는 순간에 알았어요. 이거 결제 안 떨어진다. 왜? 자, 우리가 이 서류가 왜 떨어졌냐면요. 이런 것들이 빠졌어요. 타 대학교 부총장들, 예를 들어서 타고 다니는 차량에 대해서만 쭉 파악을 해줘도 아니 우리 학교 같은 레벨이나 우리보다 좀 못하는 학교의 부총장은 오늘 이런 차를 타고 다니는데 아니 우리 학교 부총장님이 이런 소나타 타고 다니면 되겠습니까? 그러고 얼른 바꿔줄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차종에 대해서나 가격에 대해서 이렇게 비교 분석을 해주면 윗사람이 보실 때 결제 떨어지기가 쉽죠, 사실은. 근데 뭐가 비교할 게 없으면 그냥 아웃돼 버리는 거죠. 이해 가셨죠? 그래서 그런 사례를 먼저 많이 구하는 것이 내용을 단단하게 쓸 수 있는 길인데 또 바꿔서 얘기하면 여러분이 자기소개서 한 장을 쓴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이 지금 학교를 다니면서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뭔가 열심히 했어요. 뭐 네가 지원한 직무를 위해서 뭐 학교 다니면서 준비한 거 있으면 뭐 구체적으로 적으시오 이렇게 문항이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먼저 했던 것들을 잘 정리를 해서 이렇게 털어놔야지 좋은 걸 쓸 수가 있는데 이거 뭔가 내가 했는 것조차도 잘 정리도 안 하고 그냥 막 생각한 대로 그냥 쓰면 중요한 내용들이 빠질 수도 있고 내용이 허접할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정보나 자료를 많이 찾아놓는 것, 거기에 시간을 많이 들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어떤 능력을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소개서 한 장 쓸 때도 내가 그동안 했던 게 뭐지? 하고 많이 털어놓는 거예요. 많이 내려놓다 보면 그것이 아주 좋은 소리를, 단단한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보나 자료를 어떻게 찾느냐. 뭐 요즘에는 뭐 인터넷으로 찾는 것, 이런 거 뭐 많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연구소 같은데, 이런 데서도 많이 찾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보를 찾는 그런 뭐 SNS 이런 거 통해 가지고도 또 필요한 정보를 많이 찾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쩌면 누구나 구할 수 있는 정보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인적 네트워크를 이용해요. 뭐 어떤 예를 들어 대체의학 강의를 간다.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자료는 다 내가 구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지만 막상 그 현직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사들하고 뭐 최종적인 거는 이렇게 미팅을 한번 해보고 같이 식사하면서 이렇게 물어도 보고 그러고 나서 마무리를 해보니까 굉장히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구나. 내가 준비한 자료가 뭐 저 사람들의 어떤 알고 있는 거를 능가할까 말까 이런 것들도 최종적인 거는 사람을 통해서 얻는 것이 가장 최근의 정보고 가장 좋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 입장에서 보면 뭐 지금 취업하자고 지금 뭔가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가 공부한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게 정말 내가 빵빵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정작 회사에서는 여러분이 회사가 원하는 뭔가를 딱 던져주지를 못할 수도 있거든요, 사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뭐 어떤 A라는 뭐 회사를 가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A라는 회사 앞에 가서 사실 밥을 먹어야 되고요. 그 앞에 가서 놀아야 돼요. 그 앞에서 시간을 보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만약에 예를 들어 점심시간이다. 내가 어떻게 보면 가고 싶은 회사 그 앞에 가서 식사를 하면요. 그 점심시간 되면 그쪽 직원들이 쫙 내려와서 뭐 이렇게 직원증 목에 차고 이렇게 어디고 와서 식사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분들이 와서 밥을 먹으면서 딱 던지는 말들은 전부 다 회사 얘기에 관련된 거거든요. 우리 뭐 팀장이 뭐 이거 하래. 사장님이 아침에 회의하면서 뭐 이런 내용을 언제까지 해오라는데 골치 아파 죽겠는데 막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쉬운 말로 그것 듣고요. 자기소개서에다가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답을 딱 적어서 보내면 합격할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아요. 하나의 정보는 여러분의 인생의 판도를 바꿀 수 있어요. 기획서 그냥 막 쓰는 게 아니거든요. 서류 그냥 막 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회사에 대해서 내가 여러분들이 대학을 다니는 동안에 뭘 해야 되냐? 정말 내가 가려고 하는 회사나 직무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원하는 회사를 전혀 모르는 사람을 어떻게 뽑아요? 여러분들은 전부 다 자기가 공부하고 노력한 그런 스펙만 잔뜩 적지 그 회사에 대한 이야기는 진작 안 하더란 얘기예요. 서류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획을 한다. 뭐 기획을 한다.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만 갖다 적었다가는 큰일 나거든요. 선례도 찾고 시장 정보도 이러이러한 곳에 가서 막 찾아내서 그 정보를 갖다가 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반영이 되는 그런 서류를 써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또 이런 거예요. 아니 서류를 맨날 써야 되는데 꼭 마치 이렇게 벽돌 찍어내듯이 탕탕탕탕 서류를 넣으면 주제를 딱 잡아놓으면 탕탕탕 찍어내는 방법이 없을까요? 뭐 이래서 보니까 이게 스토리맵에다가 딱 넣어가지고 그냥 옮기면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당사의 마케팅이 약한 원인이 있다. 당사의 어떤 매출이 빠지는 이런 원인이 있는데 고객의 니즈에 대응하지 못하고 이건 주제잖아요. 그렇죠? 이제 여러분들이 신입사원으로 들어가면 어떤 일을 하냐면 윗사람들이 여러분을 불러요. 자, 미스터 신 이리 와봐. 우리가 지금 말이야 매출이 시장에 빠지고 있어. 그러니까 윗사람이 볼 때 내가 볼 때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 회사가 고객의 니즈에 대한 분석을 잘 안 하고 있어. 두 번째, 기술 중심으로 우리가 항상 해. 생산 중심으로 지향을 하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미스터 신이 돌아가서 요러요러한 걸 좀 자세히 파악해봐. 그러면 여러분들은 상사가 이런 주제에다가 부주제를 딱 던져주면 돌아가가지고 요 밑에 걸 딱 자세히 채워가지고 옆으로 옮기면 이게 문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김남도 교수가 아프니까 청춘이다 글 글에 보면 왜 인생 시계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저는 뭐 이렇게 80세 기준으로 뭐 24시간을 이렇게 나눠보니까 1년에 18분씩 지나더라. 저는 이제 금년에 오후 4시 30분이에요. 제 나이가, 인생 시계가.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뭐 30, 31, 뭐 26, 뭐 이런. 우리가 20살이 06시 땡땡이고 06시 땡땡이에요. 그리고 대학 졸업할 때쯤 되면 뭐 24, 5 정도 되면 뭐 7시 한 24분 뭐 이렇게 되거든요. 보통. 여러분들은 이제 조금 뭐 이렇게 뭐 연구도 좀 하고 이러다 보니까 좀 늦었네요. 그렇죠? 그럼 아직 8시가 안 된 친구들인데 그럼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와가지고 우리가 취업을 위해서 가장 내가 빨리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거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라는 게 있어요. 취업을 하기 위해서. 하드웨어가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뭐 엔지니어, 프로그램 개발자 이런 거는 하드웨어를 입증시켜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 사학을 공부해가지고 내가 인사팀으로 갈 거야 이러면 이 사람은 뭐예요? 소프트웨어가 강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뭐가 강해야 되고 뭘 상대방에게 입증시켜야 되는지를 빨리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고 그것 중에 하나가 문서 작성하는 이런 기술은 회사에서 다 필요하잖아요. 이게 소프트웨어 중에 1번이에요. 문서 작성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돌아가서 내가 지금까지 했던 것들도 뭔가 이렇게 정리를 해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A라는 프로젝트를 했어요. 또는 A라는 곳에서 근무해 본 경험이 있어.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딱 쓰면요. 간단하게 써요. 그냥 A라는 곳에서 뭐 6개월간 일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그렇게 쓰면 안 돼요. 첫 번째는 뭐예요? A라는 프로젝트명 딱 적어놓고 첫 번째 목적과 배경. 내가 왜 이걸 하게 됐는지. 두 번째 기간. 언제에서 언제까지. 세 번째 내가 맡았던 포지션. 뭐 맡았어. 네 번째 수행 능력. 내가 이 포지션에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수행 능력. 가점, 나점, 다점. 그렇지? 그다음에 뭐야? 그 일하면서 이거 회사 기여도 내가 이 일이 경험이 회사에 뭘 기여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나라도 딱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보내주면 내가 지원하는 직무랑 연계가 딱 되면은 딱 코드가 맞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많이 했던 것들 중에 내가 가려고 하는 것과 그 회사랑 나랑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경험들을 가지고 어떻게 코드를 맞추는 작업을 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거죠. 그중에 이제 우리가 서류를 벽돌 찍어내듯이 이렇게 만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떤 문항이 딱 떨어져도 나중에 회사 가서 어떤 질문을 선배들이 하도 문제를 주더라도 요 안에다가 넣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넣어버리면. 자, 다른 사례로 지원 동기 한번 해봅시다. 자, 이 주제가 지원 동기야. 여러분들은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에 왜 지원할까? 이러면
똑같은 얘기를 써요. 여기 회사 썼던 거 뺏겨가지고 여기다 옮기고 지원 부서나 살살살 바꾸고 보내잖아요. 그럼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자, 지원 동기. 그러면 생각을 정리하는 거야. 이 부주제에다가 정리하는 거야. 생각을 먼저. 뭘로? 자, 내가 하드웨어가 필요하면 하드웨어. 두 번째 칸에 소프트웨어. 세 번째 칸에 경험. 먼저 딱 부주제를 정리해 놓고 내가 하드웨어, 실험 실습 뭐 한 것들, 프로젝트 한 것이 뭘까? 딱 정리하고. 소프트웨어, 문서 작성, 컴퓨터 활용 능력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파워포인트를 갖다가 뭐 다음 주인가 뭐 여기서 공부한다는 프레젠테이션 스킬 회사에서 맨날 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 어디서 수리한 공부한 흔적들 딱 그런 거. 문서 작성 능력, 파워포인트 활용 능력, 멀티 슬라이드 작성하는 거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 소프트웨어에다 쭉 적어놓고 경험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목적과 배경, 기간, 내가 맡았던 포지션, 수행 능력, 회사 기여도 이런 생각을 먼저 딱 정리를 해가지고 옮기면은 멋있는 글이 될 수 있죠. 그래서 회사에 가면 선배들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주제를 던지고 여기까지는 대부분 얘기를 해줘요. 자, 주제가 우리 회사가 지금 매출이 빠져. 첫 번째 원인은 고객의 니즈를 우리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자, 두 번째는 우리는 기술 중심이야. 세 번째 우리 회사는 생산 중심이야. 그래서 이런 문제를 네가 좀 자세히 알아봐서 나인데 이야기를 해줘. 그러면 밑에다가 답을 구체적으로 찾아서 정리해서 옮겨서 회사 양식에다가 요약을 그대로 옮기면 그게 문서가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 가셨죠? 오늘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이거 하나 또 크게 얻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스토리맵. 아주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꼭 받으시고. 자, 이제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정리한 거를 갖다가 파워포인트로 슬라이드를 만들어야 된다. 멀티 슬라이드를 만들어서 발표를 해야 된다고 가정하면 자, 생각을 이제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생각을 이제 정리를 이렇게 해놓은 거에 뭐 우리가 기술 중심이다. 뭐 고객의 니즈를 모른다. 기술 중심이다. 생산지향적이다. 세 가지 키워드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밑에다가 내가 자세하게 생각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멀티 슬라이드로 파워포인트로 가려면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는 하나의 생각을 한 장에다 담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얘는 앞에서 이제 얘는 주제니까 제목이니까 주제를 걸고 머릿말 차례 그렇죠? 넣어주고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얘가 4페이지에 오고 5, 6, 7 얘가 8페이지로 가고 9, 10, 11 이해 가셨죠? 그대로 한 장 한 장이 그대로 순서대로 나열돼서 하나의 스토리가 한 장에 들어가게끔 파워포인트로 슬라이드를 만들어서 발표하는 것이 생각을 정리해서 프레젠테이션 하기 위해서 옮겨놓는 차례, 목차입니다. 아셨죠? 좋은 거 배웠죠, 오늘. 와, 이거 다른 학교 가면 애들이 막 책상 치고 막 난리를 치거든. 너네는 있잖아.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성격부터 바꿔야 돼. 저기 하버드 대학교에 가니까 있잖아. 그 왜 맨델 교수라고 정의 강의하는 교수 있잖아. 그분이 딱 강의하니까 하버드 대학교 학생들이지 막 박수를 치더만. 그래서 내가 이게 하버드구나 이랬어. 근데 여기 우리는 그냥 다 이렇게 모여서 그런가? 우리도 이제 어디 가서 이렇게 자기 표현을 잘해야 돼요. 소통. 그치요? 그럼 제가 온전히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이렇게 빨리 땡겨만 주고 보드만만 줘도 잘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안 좋은 방법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혼자서 막 취업을 준비해왔던 걸 그대로 유지하는 거예요. 그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건 잘못됐다고 봐요. 이제 여러분들이 빨리 뭔가 자석처럼 붙어야 돼요. 나를 알아주고 나를 끌어줄 수 있는 사람에게 빨리 편승해서 붙어서 가는 방법도 하나의 취업 방법이고 누군가가 여러분 손잡고 딱 이렇게 취업시키는 것도 취업 방법이고요. 우리가 흔히 말해서 제가 기업은행 경영 고문을 좀 했었거든요. 그럴 때 보면 기업은행에서도 그러거든요. 자, 전국에 뭐 특수직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 애들 한 30명 뽑고 나머지 대학생 20명, 200명 뽑는데 우리가 쉬운 말로 붕어가 좋아하는 밥알을 가지고 우리가 취업 시장에 한 100만 명이 지금 움직이는 이 시장에다 밥알 200개를 들고 딱 던졌어.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이나 제 제자들이 그 중에 하나를 잡아 이렇게 먹기에는 너무너무 어렵다고 보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발로 내 일자리 찾아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제자들인데 그런 주문을 많이 했거든요. 너가 가고 싶은 회사를 찾아라. 그리고 그 회사를 겨냥해서
3C를 분석해라. 고객, 자사, 경쟁사를 분석해서 내가 가려고 하는 회사가 돈을 벌 수 있는 아이디어를 하나 만들어서 소리에다 써가지고 찾아가라고. 그러니까 취업이 되더라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정부에서 뭐 이렇게 정해놓은 어떤 그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이 있는데, 자, 문서를 작성할 때 최소한의 어떤 정보를 가지고 움직이라는 거. 그래서 육하 원칙이라든가 결론, 근거, 방법 순으로 가장 간단한 것 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우리가 가능한 한 쉽고 편한 단어를 써라. 뭐 자기소개서 쓸 때도 마찬가지고 회사 갈 때 문서를 만들 때도 마찬가지인데, 혹시나 단어의 어떤 해석이 불분명한 것 같으면은 뭐 한문이나 영문을 옆에다 이렇게 기술해 주는 거 괜찮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기 좋게 문서도 디자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쓴 책 중에 하나가 역량과 가치로 디자인하라는 책을 썼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아까 보여준 것처럼 자기소개서를 편집글로 장황하게 쓴 거를 우리가 디자인했다고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결론, 근거, 방법식으로 뭔가 여백도 있고 디자인을 한 거죠. 사실은. 그러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왕이면 서류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꽉 찬 느낌을 받게끔 디자인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밸런스를 잡아줘야 된다는 거죠. 그건 이제 사례로 보여드릴 거고요. 뭐 여러분들은 뭐 자기소개서 쓰실 때 출처까지 쓰기에는 어렵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 학생들을 이렇게 카운슬링 코치해 줄 때 뭐 시장의 판세를 막 이야기하고 이럴 때는 출처 써요. 가로 열고 삼성경제연구소 몇 년 몇월 며칠 무슨 보고서에 준함 딱 해갖고 딱 닫아요. 그럼 읽는 사람 입장에서 얘가 자기 얘기가 아니라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앞으로 이 산업의 트렌드가 이렇게 바뀔 거니까 이러이러한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하고 얘기하는 그 얘기가 학생의 얘기가 아니라 삼성경제연구소 연구 논문이야. 그럼 신뢰가 높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출처 같은 거, 좋은 정보나 자료를 찾아내는 거, 이것도 여러분들이 시간을 많이 들이면 인정받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죠, 사실은. 그렇죠? 그다음에 뭐뭐됨, 뭐뭐함, 뭐뭐임 이러면 통일되게 끊어줘야 된다는 것하고, 여러분들이 서류를 나중에 회사 가서 쓰실 때 보면 이름 같은 거 또는 직함 같은 거 아주 중요합니다. 저 학생들이 한 학기 동안 공부하고요. 이렇게 왜 기말고사 시험 볼 때 제 교수 이름란에다가 어떤 애가 이렇게 썼어요. 신정수라고 써야 되는데 심정수 썼어요. 안 쓰면 못하잖아요. 괘씸죄에 해당되잖아요. 그렇죠? 이 자식은 내 이름도 아직도 몰라?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사람의 어떤 이름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직장생활 하다 보면 때가 되면 이렇게 진급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신정수 대리하고 신정수 과장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언제 승진하고 이런 것들도 다 확인해서 직함 같은 거 제대로 써줘야지. 뭐 거래처 비즈니스 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내가 직함을 제대로 안 쓰면, 승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옛날 직함을 계속 쓰면요, 그 오다는 절대 안 떨어져요. 네, 그래서 그런 거 잘 여러분들이 챙겨야 되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정부에서 이거 앞으로는 바꾸세요 이래갖고 한 건데,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거는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유첨 이랬는 거, 유첨이라고 얘기하는 거 붙임으로 바꿔라. 첨부, 별첨 이런 단어도 다 붙임이란 단어로 바꾸라는 거고, 일부점, 끝점 이랬는데 이 끝 가로 닫고 했는 거를 끝점으로 끝내달라는 것. 예. 붙임이라는 것하고 마지막 문서의 끝자락에는 끝점으로 끝내달라는 것, 요게 바뀌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는 우리가 항목이 자, 옛날 서류에는 여기 보시면은 그냥 1 아라비아 숫자로 작은 항목들이 1111로 이렇게 나왔어요. 아라비아 숫자로만. 근데 이제 새로 정부가 규정한 것은 뭐냐? 1가로 바뀌었어요. 111로 내려왔는데, 옛날에는 하나 항목이 작아질 때마다 3칸씩 들어갔어요. 3칸씩 들어갔는데, 지금 바뀐 거는 항목이 하나 작아질 때마다 111이 아니라 1가로 바뀌면서 한 칸씩만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커서 한 칸씩 밀어내는 거죠. 그렇죠? 항목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내려오면서 1가로 내려오는데 한 칸씩만 들어가라. 오케이? 이해가셨죠?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밸런스라고 얘기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밸런스. 아, 이게 이제 어떤 그룹에서 이제 쓴 서류인데, 자, 여기에 보면 이 회사의 양식이에요. 기본 양식이고, 이 회사는 인포메이션이 이 위에가 있고요. 문서 번호 이런 거는 자기가 그냥 막 따는 게 아니에요. 회사 안에 부서마다 문서를 다 이렇게 따는 일련 번호가 있고요. 그다음에 수신, 참적, 제목, 이게 얘는 4자리고 얘는 2자리잖아요. 그렇죠? 벌려가지고 한 줄로 쭉 맞추는 것이 기본 깨끗해 보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문서 기획 과정, 여기에 밑에서 같은 선으로 귀사의 첫 단어가 들어가고, 문장이 끝나지 않으면 앞에서부터 넘어와서 글을 써도 얘를 밀어서 여기다 줄 맞추지 않아도 된다는 거. 예, 그다음에 여기가 내용이 많지가 않으니까 글자 간격을 쭉쭉쭉 늘려가지고 일부점 끝점이라고 해서 회사 직인을 찍는 거의 밑에 부분까지 이렇게 꽉 찼잖아요. 그래서 서류라는 그 밸런스라는 것은, 만약에 내용이 많지 않을 경우에는 보통 기업은 10.5 폰트를 씁니다. 10.5 폰트로 서류를 만드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를 쓰셔가지고 보낼 때도 10.5 폰트 크기로 보내면 읽는 사람이 편하네요. 맨날 보는 글자 크기라서.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정부기관에서 쓰는 글자체는 바탕체를 씁니다. 일반 기업은 요즘에 맑은 고딕체를 많이 써요. 판독성이 높아서. 그럼 여러분들이 일반 기업에 서류를 낸다 가정하면 상대방이 좋아하는 스타일로 가야 되니까 맑은 고딕의 10.5 폰트 글자를 쓰세요. 아셨죠? 문서를 쓰는데 내용이 많지가 않아서 일부점 끝점이 이 중간 정도에 이렇게 딱 끝나야 된다 그러면 줄 간격을 쭉쭉쭉 넓히되 글자를 12 폰트까지 키워도 괜찮다. 양이 적을 때는, 내용이 없을 때는. 그다음에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사에서 생긴 양식이, 이거는 내부용, 요 앞에 거는 지금 이제 외부로 나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직원들 교육할 거니까 문서 기획력 과정을 개발 운영하고자 하니 제안 요청합니다. 외부 회사로 나가는 소리고, 내부의 혈압용은 요 밑에 각 팀마다 들어와 가지고 전자 결제니까 보고 사인을 하면 이게 전부 다 혈압이 됐구나 안 됐구나 볼 수 있게끔, 내부용은 효성그룹 같은 경우에 이렇게 생긴 서류를 쓰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부점 끝점에서 거의 90% 정도의 공간을 쭉쭉쭉 넓혀서 마지막 끝점이 끝나면 밸런스, 전체적으로 안정감, 서류가 안정감을 가지고 간다는 것,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이거는 이제 경기도에서 이제 저희인데 보냈던 서류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부점, 끝점, 붙임이란 단어를 썼잖아요. 그렇죠? 정부에서 저희한테 보냈는 공무원들이 보낸 거죠. 이 사람들도 이제 사실은 다 교육이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글자가 시작됐고 끝나지 않으니까 앞에서부터 이렇게 다시 넘어와서 글자가 시작돼도 이 글자를 이렇게 밀어서 여기 줄 안 맞췄다는 것하고, 칸 줄 간격이라 이런 거, 붙임이란 단어, 일부점, 끝점 해가지고 거의 90% 정도 범위에서 밸런스를 잡아준 거죠. 그렇죠? 안정감 있게 그렇게 여러분들이 꼭 서류를 쓰셔야 되고.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보여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제 이 맥킨지라는 컨설팅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프레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연습하라고 하는 것들이 뭐냐면 이런 서류예요. 제가 뭐 한 144개 기업에 가서 이제 컨설팅 업무를 이렇게 해봤습니다만은, 우리나라 기업에서 기획 담당자들이 이러한 정도의 문서를 만들어내는 사람을 저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이 나시면 단어 하나 외우는 거는 별로 표시가 안 나지만, 이런 문서 하나 저렇게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첨부해서 보내면요 굉장히 경쟁력이 높아져요.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이 서류가 필요하시면 제 메일로 보내세요. 제가 여러분 메일로 다 이렇게 보내드릴 테니까. 지금 교재는 아마 이렇게 양이 늘어나는 것 때문에 아마 뺐는 것 같은데, 뭐 이런 정도의 서류, 앞에서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이런 정도의 서류를 만드는 실력이면요 선배들이 정말 기획실로 보내버려요. 정말 기획실로 보내요. 예. 취업이 있고 뭐 전부
목표는 아니고 꿈도 아니겠지만 하여간 여러분들이 지금 젊은 나이에 취업을 해야 된다 그러면 취업하는 것 중에서 가장 필요한 역량이 이 기획의 문서 작성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나시면 여러분들이 가능한 연습을 많이 하시고 그 연습한 것들을 버리지 마시고 하여간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 보낼 때 첨부해서 보내니까 굉장히 괜찮은 효과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서 이제 가장 필요로 하는 역량이니까 뭐 여러분들이 뭐 단어 하나 외우는 것보다 이런 시간을 언젠가 내서 여러분들이 연습하는 게 좋고 또 여러분들 자체가 지금 뭐 어느 정도 취업해서 직장 생활할 수 있는 역량은 다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잘 표현을 잘 못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결론부터 항상 쓰는 습관을 여러분들이 드렸으면 좋겠고 그런 것들을 나중에 뭐 필요하면 우리 희망재단에다 얘기하면 저희도 이렇게 와서 도와서 여러분들 그 자기소개서 클리닉 하는 거 뭐 이런 것들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그냥 모든 분들이 성공할 때까지 그냥 여러분들 좋은 파트너가 돼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